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0강의 5번부터 8번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여기 3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정리하면 내려가 볼게요. 자, 5번까지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5번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잠깐 정지시켜놓고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6번부터 8번까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1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해석을 볼게요. 자, 모든 문화는 유지하고 있는 거야. 뭐를 유지하고 있냐면 중요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한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그 문화에서 중심적으로 중요한 그 믿음이지. 그리고 그거를 모든 부차적인 믿음들이 기초가 된다라는 거. 일단은 중요한 걸 하나 세우면 그 밑으로 부차적인 신념들이 근거를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믿음들은 쉽게 포기가 안 돼. 포기될 수 없대.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핵심 믿음들이 포기가 된다면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시 지배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양의 도덕성과 예를 들어서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은 뭐에 기초를 하냐면 가정의 기초가 되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라는 그 가정의 기초를 하고 있어. 그 믿음은 이미 존재를 했어. 어디에? 초기의 형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초기의 형태, 그리고 제공을 했대. 바로 그 초석을 어디에 초석이냐면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문명의 초석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야. 모든 개인인 신성하다라는 그 믿음이. 그래서 성공적인 도전,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이냐면 이 믿음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면 무효로 하는 거지. 그죠? 뭐를 무효로 할 거냐면 행동과 목표를 무효로 할 거야. 뭐에 대한 행동과 목표? 서양인의 행동과 목표를 무효화시킬 거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도전은 그죠? 이러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성공을 하면 그 서양 지배 계급을 당연히 파괴시키겠지. 즉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파괴할 거다라는 거. 개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상황을 파괴할 거지. 왜냐하면 그 지배 계급이라는 게 사회 상황이니까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상황이니까 그거를 파괴할 거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중추적인 가정이 없으면 그 서양 법의 중심책, 서양 법의 근간, 공식화된 신화, 그리고 법제화된 도덕성은 약화되고 무너질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회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런 법에 대한 근간도 다 흔들리겠지.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없고 그다음에 개인의 가치가 없어. 그죠? 만약에 그리고 서양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심리적 구조의 그 토대가 뭐가 되냐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가정이 없어진다면 말이야. 법 체계도 사라지고 개인의 권리라던가 개인의 가치가 다 연속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냉전은 그죠? 벌어졌어. 왜 벌어졌냐면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이러한 도전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대. 왜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였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 버리면 서양의 지배 위계라던가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거잖아. 사회적인 것들이 뭐 계급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파괴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파괴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권리라던가 가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양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구조가 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전쟁은 이러한 도전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함부로 토를 달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죠?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보면 돼요. 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했으면 내려갈게요. 자, 5번이랑 6번까지도 정리를 하면 마지막 7, 8번 정리하러 갈게요. 자, 8번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8번까지 정리를 하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상하는 사람들이래. 뭐라고 상상하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리래. 그 풍자 제일 좋아하는 풍자 대상이. 그래서 그 몇몇 기간 동안에 어떤 시기에는 그 앞문장은 의미를 해서 뭐를 의미했냐면 독선적인 성직자를 의미했대. 어떤 거냐면 과시하는 거지. 그들의 제시된 우월함, 누구에 대해서 평신도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제공된 우월함을 과시하는 그러한 성직자들을 의미하곤 했었대. 그죠? 자, 이성의 시대 이후로 지식계급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지식인들은 이론에 끌린데 어떤 이론에 끌리냐면 그 인간의 일이 핵심을 그죠? 일이 인간의 일의 핵심을 제공하는 그 이론에 끌리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데 뭐를 생각하냐면 이론적인 지식이 실용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풍자가의 관점에서는 그 이유는 명백하대. 만약에 그 이론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러면 이론가들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톨스토이가 표현한 것에 따르면 그 자연적이고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되 그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되 뭘 생각하냐면 그들의 계급이 그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모든 인간 활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되 만약에 그들이 뭐였냐면 역사가 있다면 그래서 어떤 역사냐면 추적하는 거지 뭐를 추적해? 그 사건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지식인에게서
추적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상인이라던가 제화업자의 활동으로는 추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상인이나 그 신발 제작하는 사람들은 뭐를 쓰지 않기 때문이야? 역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원인을 지식인들한테서 찾긴 하는데 왜 찾냐면 지식인들은 뭐를 남기기 때문이야? 역사를 남기지, 기록을 남기지. 근데 우리가 상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공예를 만들거나 뭐 무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지 않잖아. 뭐 예외적으로 이순신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원인을 찾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세속적인 단지 실무 따라서 그저 실무에서 세속적인 성공한 사람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부당함 일에 고쳐야 하는 부당함으로 그들에게 보인다라는 거. 그죠? 지식인들에게는 고쳐야 할 부당함으로 보인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식인들이 역사를 쓰고 이제 역사를 주도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결국에 돈 번 건 누구야? 그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부는 뭐처럼 보이냐면 속임수의 일종으로는 보인대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속임수의 일종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보는 거지. 왜냐면 자기들은 잘났는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버니까.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오면 돼요. 자, 정리를 하고 오세요. 자, 5번까지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5번까지 정리하고 오세요. 자, 마지막에 7번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7번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올라가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우리 뭐 중요한 규범이라는 거 볼게요. 자, 중요한 규범인데 어떤 규범이냐면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규범 중에 하나가 규범은 뭐 할 때냐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것, 폭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사회화가 됐지. 뭐 하도록 신체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사회화되었어. 그리고 이 믿음은 억제시켰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지만 미디어는 제시하고 있는 거야. 연속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폭력이 사용된다고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걸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주 그것은 뭐 후니까 강조니까 그 보상받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착한 등장인물이거나 주인공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미디어의 메시지의 흐름은 어떤 메시지냐면 폭력과 그리고 신체적인 공격이 묘사되는 거야. 뭘로써 묘사가 되냐면 좋은 것으로서 묘사가 되는 이 흐름은 점차 우리의 믿음을 바꿨다는 거야. 폭력이 나쁘다라는 믿음을. 즉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점진적인 약화, 어떤 약화냐면 사람들의 사회화된 그 믿음의 점진적인 약화, 어떤 믿음이었냐면 폭력과 그리고 공격성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이름을 이제 붙였지. 뭘로? 탈억제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야. 억제를 했는데 그거를 벗어나게끔 하니까. 술도 똑같아. 그죠? 담배도 그렇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면 그걸 따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회화되었어.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되었냐면 그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화가 되었어. 그래서 미디어가 보여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가 되었을 때 되는 걸 미디어가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억제를 약화시킨다라는 거야. 그죠?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에 1번, 2번, 3번 정리해 볼게요. 3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까지 다 했으면 4번, 5번, 5번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5번까지 다 했으면 이제 8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8번까지 가면 이제 끝나니까. 7번까지인가? 자, 볼게요. 자, 8번까지 정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8번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올라가서 1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 오웬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생태학자인데 이분은 꼼꼼한 연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냐면 그가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야. 코끼리, 코뿔소 이런 하마 같은 거. 그 하마는 어떤 애들이냐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육지 동물이지. 그래서 육지 포유류고 성체로서 100kg가 넘는 100kg의 무게가 나가는 생존하고 있는 육지 동물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들의 사이즈, 그는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그들의 사이즈는 이 동물들을 생태학적으로 독특하게 만든데 그 성체는 너무 거대해서 그들은 뭐 사자라던가 다른 큰 포식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하지만 이런 애들 뭐 어디 갔어? 초대형 초식 동물은 특히나 취약하대. 어디에? 인간이 사냥하는 영향에 특히 취약하대. 야, 사실 이거는 더 큰 맘모스가 와도 인간한테는 안 되지 않냐? 자, 볼게요. 자, 오웬 스미스는 추정을 하지 뭐를 추정하냐면 잠재적인 성장률, 그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단지 1년에 6.5%밖에 안 돼. 6%, 뭐 5%밖에 안 진한데. 그죠? 되게 작은 거지. 뭐. 자, 이러한 느리게 번식하는 그가 말하기를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이제 불운한 운명을 맞고 있을 거라는 거야. 만약에 효율적인 그 포식자가 그 느리게 번식하는 종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지금 코끼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는 코끼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코끼리도 다 죽을 거라는 거야. 자, 그는 뭘 믿냐면 그 앞문장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뭐를 설명하냐면, 남북 아메리카에 있는 홍적세 시기의 코끼리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제 홍적세라는 건 나와 있지만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기야. 그전에는 코끼리가 많았는데 아마 코끼리가 사라졌겠지, 인간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오해는 해석하고 있어.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을?
그 빙하기 사냥이라고 알려진 빙하기 사냥 현장이라고 알려진 곳의 대다수가 그 현장이 관여 포함하고 있어 뭐를 메머드나 마드스톤 뭐 마스토돈 뭐 이런 건데 이건 모르겠어 마스토돈. 그러니까 메머드나 마스토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라는 거야. 어떤 증거냐면 그들이 인간의 선호되는 사냥감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거기에는 더 작은 동물들은 있지만, 그죠? 자, 더 작은 동물들이 있었어. 주위에 어떤 그 인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작은 동물들이 있었어. 만약에 그들이 그 초대형 동물을 잡을 수 없다면, 그래서 인간 사냥의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대. 왜? 뭐함에 따라? 코끼리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그 인간 사냥의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사람들이 초대형 포유동물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해도 살아가게 자기를 이제 부양하고 자기에게 먹이가 되는 더 작은 동물이 주위에 많았잖아. 그래서 코끼리 수가 줄어들에 따라 인간 사냥의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대. 사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마 8번은 그런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형 동물을 잡을 수 없어도 더 작은 동물이 많으니까 코끼리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냥을 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진 않았다는 거. 왜냐면 코끼리 말고 딴 거 잡으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0강이 끝났고 다음에 11강으로 만나겠습니다. 끝!